한 5일 보내다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단 거네. 품질이 너무 뭐야? 달콤하네. 제대로 해. 이거 혹시나 안 장소는 얘들아 이제 슬슬 핸드폰 내고. 핸드폰 내라고. 내라고.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그래. 뭐 하기로 다른 말 있지. 공부도 하고 인강도 있고 핸드폰이 왜 글로 들어가? 핸드폰 내라고. 얘들아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여기 지금 꽉 차. 그냥. 그래도 안 된 사람들 빨리 내. 얘들아 커튼 치고. 복소수. 얘들아 복소수는 이제 정의부터 제일 중요하지. 복소수라는 건 뭐야? 실수랑 허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여야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맞아 틀려? 왜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좋겠다. A랑 B는 실수가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들아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때 A, B의 실수가 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허수단위 I는 뭐라고 써있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지. 여기서 너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I를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얼마야? 1이라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 마이너스 1이지 얘도. 그러니까 I랑 마이너스 I랑 둘 다 마이너스인데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만 좀 조심을 해줘.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 그래서 요거 정도 조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써있는데 분모의 실수와의 이유 건 써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i분의 1 이런 거 보이면 얘를 i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어떻게 바꾸자. 분모를 실수화해서 마이너스 i로 바꾸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복소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면접 질문이었어. 올해 과거 면접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소수에 대한 걸 묻진 않았고 유리화를 왜 하니? 뭐 하고 싶으니까. 근데 대답을 했지 당연히 애들이. 이 이유 때문이야. 유리수도 어떻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루트 N 꼴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변형을 해야 돼서 그래.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이유는 그렇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찌됐든 복소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실수와 허수로 분류를 하는데 이 실수 안쪽은 중3 때 분류를 자세하게 했지. 중3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분류를 자세하게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을 거고 허수만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그럼 어찌됐든 지금 A 플러스 BI라고 정의를 했을 때 실수인 애들은 B가 0인 애들이지 허수인 애들은 B가 0이 아닌 애들이고 순허수인 애들은 누가 0인가? A가 0이고 얘는 A가 0이 아닌 건데 너희가 순허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A가 0이면 무조건 순허수야? 아니 지금 여기 조건이 어떻게 달려있는 거야?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이어야 순허수인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Z는 B가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어떻게 나눠야 돼?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B가 0일 때는 이거 얼마야? 0인 거고 이때가 순허수다. 됐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가 B만 남아있다고 해서 B가 0이다 B만 남아있다고 해서 순허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0인 경우까지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되고 이게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들을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볼게.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를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 어떠한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물론 A, B는 실수인 상황에서 켤레복소수는 우리가 Z 바라고 쓰고 A 마이너스 BI라고 쓰지. 근데 이걸 말로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켤레복소수라는 건 뭐야? 어디에 부호를 바꾸는 거야?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꾸는 거지.
이거 틀린 놈들 있지 오늘. 그러니까 얘들아 실수 어디야? A. 허수부 어디야? B. 이걸 I까지 붙이면 어씨 조용한데? 자넨가? 이 자기 오늘 기출 2에 3번 틀렸다. 내가 틀린 애 봤는데 앞 페이지에서 2개 틀린 놈도 봤는데 너냐? 아무튼 얘들아 실수부 허수부 구별해야 돼. 스몰 A가 실수부고 스몰 B가 허수부야. I 포함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혈례복소수라는 건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대답 잘해. 하준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혈례복소수는? 부호 바꾸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그지?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정신 나간 거지? 얘의 혈례복소수는 뭐야? 1 플러스 루트 3이지. 왜? 얘는 허수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오. 허수부가 왜 없어 또? 허수부는 항상 있지. 0. 아 0. 얘들아 제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해? 이런 친구를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실수는 그거에 뭐랑 똑같은 거야? 실수에 혈례복소수랑 똑같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복소수가 실수면 그거의 혈례복소수랑 같다. 이러한 조건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찌됐든 분모를 실수화할 때 무슨 짓을 하냐면 2-3i 곱하기 2 플러스 3i 혈례복소수끼리 이렇게 곱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런 짓들을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매번 합차 쓰지 말고 계산 결과를 외워두는 게 낫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부제곱 더하기 허수부제곱으로 계산 결과를 좀 외워두는 게 너희가 이제 나중에 복잡한 계산을 할 때 편리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2차 방정식 짝수 공식 안 외운 애들 있어? 없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짝수 공식만큼 중요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합차 써서 한 줄 쓰고 이렇게 쓰느니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체감이 조금 될 거야. 그 다음 문제에서 z 플러스 z 바와 z 곱하기 z 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복소수랑 그거의 혈례복소수의 합이랑 곱이 주어져 있어. 그럼 너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라고 작성을 하고 요 방정식의 두 허근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z랑 z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떠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했을 때 얘가 허근을 갖는다면 그 두 허근은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혈례복소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맞나 틀리나 봐봐. 여기가 지금 실수야. 그럼 실수계수의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실수계수의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두 근은 항상 혈례일까? 두 근은 항상 혈례복소수일까? 그럼 쉽게 생각해도 아니지 않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은 두 개가 혈례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제껴. 알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요 내용인 건데 아니지. 저 내용은 조금 뒤에다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너희가 알파랑 제트나 오메가 이런 것들만 복소수로 보거든? 근데 이제 복소수들이 연산이 되어 있을 거야. 거기 밑에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z 바 분의 iz 이런 애가 나와 있으면 얘를 뭐라고 읽는 게 필요해? 얘를 그냥 어떠한 복소수라고 읽을 줄 아는 게 필요해. 됐어? 그러면 항상 뭘 찾냐면 얘의 혈례복소수는 어떻게 생겼을지 또는 얘의 혈례복소수가 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얘의 혈례복소수가 뭐야? 1 플러스 z분의 마이너스 i z 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쟤네 둘은 혈례복소수의 뭐야? 쟤네들은 혈례복소수의 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라고 할 수 있어?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더한 수는 실수다라고 할 수 있겠지.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떠한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이것과 이거의 혈례복소수의 합은 항상 몇이야? 항상 몇이야? 2a이지? 그러니까 얘는 실수일 수밖에 없고 어떠한 복소수와 그거의 혈례복소수를 곱하면 그건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실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복소수의 진입 판정 문제가 나왔을 때
복소수의 진입 판정 문제가 대부분 이런 거야. 다음 복소수가 실수인가를 물어봐. 근데 그 복소수들은 항상 어떻게 연산이 되어 있냐면 그것과 그거의 켤레 복소수끼리 연산이 되어 있어. 오케이? 그 상황들을 보면 그것과 그거의 켤레 복소수끼리 연산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확실하게 어떤 두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좀 덜 하게 될 거야. 여기도 이따가 뒤에 문제 가서 보면 돼.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요거 근각의 관계 하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합과 곱이 주어져 있잖아. 합과 곱은 뭘 바꿀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Z랑 Z 바여서 그런데 만약 여기가 알파고 베타가 나와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요 식의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너희가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요것도 이따 문제에 적용할 때 보면은 너희가 무슨 얘기인지 더 정확하게 알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너네가 복수수 문제가 나오면 잘 봐봐. 복수수 문제가 나오면 복수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해. A, B는 실수다 하고. 근데 말을 잘 들어봐야 돼. A 플러스 BI라고 설정하는 거는 모든 문제에서 해야 돼. 이건 모든 문제에서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 설정까지는 하는데 뭐를 망설여야 되냐면 대입은 좀 망설여야 돼. 오케이? 설정하자마자 대입하진 말란 소리야. 대입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대입을 하기는 할 건데 설정부터 하고 조금 문제를 읽은 다음에 적절한 순간에 대입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적절한 순간이 언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거기 내가 복소수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임의의 복소수 Z 이러한 말이 문제 텍스트 속에서 나와 있어. 임의의 복소수 Z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임의의 실수 X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 했어?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적절한 숫자를 찾아서 대입을 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쓸 거야. 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 뭐야? A 플러스 BI랑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I가 같으면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고 또는 적절한 복소수를 대입을 할 거야. 얘들아 적절한 복소수란 어떤 애들일까? 복소수니까 어떤 애들 대입해봐야 될 것 같아? 조금만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어찌됐든 이거 복소수에 대한 항등식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항등식에서 막 개수 같은 거 구하라 그러면 뭐 대입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하지. 그러니까 적절한 복소수를 찾아서 대입하라 그러면 뭐 대입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여전히 그거 대입하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복소수니까. 근데 얘는 일단은 적절한 복소수를 실수 하나를 찾고 허수 하나를 찾아야 돼. 그럼 실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0 같은 걸 많이 대입을 하겠지. 허수는 누구를 생각을 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I 같은 애들 또는 켤레. 그러니까 분명히 뭐 켤레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복소수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까지는 너희가 충분히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다음 두 번째 복소수 방정식이 주어질 때 되게 별게 아니야. 어떤 것들이냐면 문제에서 z제곱 마이너스 z반은 0 이런 식으로 주어지던가 아니면 그냥 더 단순하게 z의 제곱은 3 플러스 2i 이런 식으로 주어지던가 이런 것들이 복소수 방정식이야. 무슨 소리냐면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등식들 이렇게 나오면 항상 z 자리에 a 플러스 bi를 뭐 해봐야 이거는 바로 대입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설정하고 기다리라는 건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면 이 복소수 방정식이 작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복소수 방정식이 나온 순간부터는 그냥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대입을 하면 돼. 근데 복소수 방정식이 별게 아니라 z랑 z바가 포함된 어떠한 등식을 복소수 방정식이라고 할 거니까 제가 보이면 대입을 하면 우리가 a 값, b 값을 다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a랑 b 중에 값이 하나 정도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b 중에 값이 두 개가 다 나올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은 대입을 하고 추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너희가 계산을 해주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복소수 방정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가 있고 복소수 방정식을 내가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어떤 텍스트가 나오냐면 z제곱 더하기 2z의 실수 부분이 0이래. 왜 실수 부분이
얘 실수 부분이 0이래.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a 플러스 bi를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 방정식을 만들고 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면 얘랑 얘의 켤레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랑 얘의 켤레랑 무슨 관련이 있어? 실수 부분 얘기가 나오면. 실수 부분만 남기려면 어떠한 복소수랑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복소수와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항상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수 부분이 나오니까 요 값이 그냥 몇이다라고 하면 돼? 0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복소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우리가 a랑 b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어주면 된다. 그냥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 읽고 결국 이제 여기까지 핵심은 뭐냐면 텍스트를 잘 읽고 a 플러스 bi를 대입하자는데 어느 순간에 대입하자야? 복소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만 대입을 하자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 너희가 요만큼을 뭐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떤 복소수 정도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아래에서 더 중요해. 실수 조건이 두 개야. 실수 조건 그 첫 번째, 실수 조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 조건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이 실수래. 우리가 z의 제곱 더하기 2z 얘가 실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문제. 그럼 얘가 실수다라고 하는 건 얘를 일단 어떠한 복소수라고 읽어주고 얘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i를 바로 대입하지는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복소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랑 얘의 켤레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뭐야? 어떠한 복소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자지. 됐어? 근데 복소수 방정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항상 어떠한 복소수와 뭘 생각해? 그거에 켤레 복소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건 아까는 실수 부분이 0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실수다라는 건 이것과 뭐가 같다 그래서 그거에 켤레 복소수 자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아직 여기다가 대입해도 안 돼. 이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해야 돼. 얘를 좌변으로 다 몰면 하준아 안 돼. 참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를 쓰면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지? 이건 이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2bi지?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b가 0일 때일 거고 만약에 a 플러스 b를 여기다 대입하면 2a 더하기 2가 0인 거지?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1일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복소수 방정식을 풀면 a랑 b에 대한 a랑 b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개의 값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명히 추가적으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요 선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그 얘기야. 됐어? 하준아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열아 지금 얘기 쭉 한 것 중에 지금 얘기 쭉 한 거 요약해봐. 안 들을 거야? 얘들아 분명히 양이 많아서 헷갈릴 건 알겠는데 너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되냐면 어쨌든 1번은 그냥 특이한 게 오니까 패스해.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복소수가 나오면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그리고 a, b는 실수라고 정의를 할 거잖아?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설정을 하고 났을 때 무작정 대입하지 말자라는 거야.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대입하자라는 거야. 복소수 방정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입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문제 속에 복소수 방정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그냥 대입해서 복소수를 구하면 돼. 또는 미지수 하나 정도 처리를 해주면 돼. 근데 문제 속에 복소수 방정식이 안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속에 있는 텍스트들을 읽고 그거를 복소수 방정식화 시켜야 돼. 근데 내가 복소수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는 뭐가 쓰여야 돼? 그 복소수랑 그 켤레 복소수 사이의 관계가 쓰이면 되겠지. 됐어? 그게 지금까지 한 내용인 거야. 됐어? 근데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일단은 이렇게 어떠한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안 풀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다 빠르게 풀려는 아니다. 그게 빠르게 안 풀려서 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a 플러스 bi를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풀려. 근데
얘만 가지고 빠르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얘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와. 만약에 1 플러스 z 제곱분의 z 얘가 실수다가 나와. 그럼 얘를 얘랑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z 바의 제곱분의 z 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희가 이거 x자로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건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지.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얘가 어차피 실수라며 얘가 실수니까 얘는 k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kz제곱 마이너스 kz 플러스가 아니지 k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k는요 이렇게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실수계수의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를 해석을 이렇게 해내면 돼.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다? z와 z 바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아는 정보가 뭐가 있는가? z 플러스 z 바가 얼마다야? k분의 1이다. 그리고 z 곱하기 z 바는 아유 이걸 모르는구나. 다시 z 곱하기 z 바는 얼마다라는 거야? 1이다 라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지. 그럼 이거 정도면 a, b 관계식 하나 정도는 얻어낸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얘랑 얘 켤레복수수가 같다를 썼어도 이 정보가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정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생긴 거는 는 k라고 두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분명히 이거를 작성한 뒤 이 과정을 거쳤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됐지? 그 다음 6번째 우리가 z제곱이 음의 실수 라고 하면 z가 뭐인 걸 알아? z가 순호수인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지. 근데 이번엔 z 4제곱이 음의 실수래 라는 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z의 제곱이 보다 순호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됐어? 근데 여기서 멈추면 돼? 내가 알고 싶은 게 z제곱이었어? 아니지. 그럼 z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 건데 이런 애들이야.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실수배 형태. 그러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봐. 1 플러스 마이너스 i 같은 건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순호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에 실수배한 애들도 다 뭐야? 순호수일 거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긴 애들만 제곱했을 때 순호수가 나오나요? 네. 그거 아니면 안 지워지잖아. 됐어?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진 않아. 해설지나 이런 걸 봐도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지는 않아. 그냥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 근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얘가 더 빠르겠지. 왜 빨라? a 플러스 bi는 애초에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얘는 하나잖아. 그래서 하나로 처리하니까 훨씬 편하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정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좀 특이한 상황들은 너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있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나머지 상황은 어떻게 정리를 하자야? 복소수 방정식을 만들되 복소수 방정식이 나오면 대입을 하되 복소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켤레를 이용해서 만들자라는 거야. 그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서 너희가 만들면 되고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이따 문제 풀면 돼. 문제 풀면서 아 무슨 얘기인지 보일 거야. 오늘 그래서 문제도 많아. 엄청. 오늘 무려 28문제. 한숨 너야? 또 허준이야? 승우야 뒤에 문 좀 열어줘. 애들 이제 슬슬 졸 것 같아. 얘들아 그 다음 장. 뭐 고차식의 계산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고차식의 계산이라는 거는 너희 아까도 고차식의 계산을 한 문제 정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x는 2 플러스 i일 때. 그럼 고차식의 계산을 할 때는 결국 뭐가 관건이야?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차수를 계속 낮추는 거야. 예를 들면 x제곱은 x 플러스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거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식을 1차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뭘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는 방정식들을 만들면 되지. 만들 수 있는 방정식들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2차 방정식도 만들고, 뭐 3차 방정식도 만들고, 4차 방정식도 만들고, 높은 차수의 방정식이 돼. 간단한 방정식이면 계속 만들어두는 게 좋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면 어때? x의 3승은 1. 이런 높은 차수를 더 쉽게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 고차식의 계산의 핵심은 좀 요런 높은 차수를 낮출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야? 얘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그 전에 배웠지? 계속 어떻게 차수를 낮췄어?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x제곱 대신에 다시 제로 대입을 하면 얘가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x의 거듭제곱 뭐 x의 뭐 10승도 11승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가능했었다 이거잖아.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차식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3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의 값을 계산을 하래. 이거의 값을 계산을 하래. 근데 나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0인 걸 알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얘를 뭐로 나눠?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형태를 쓰면 어찌됐든 얘가 뭐야? 얘가 0이니까 요 값 대신에 뭘 계산하면 돼? 요 나머지 형태를 계산을 하면 되지. 요 나머지 형태가 1차 이하니까 계산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지. 그럼 여기가 1차 이하면 x값 구할 때는 여기서 그냥 무슨 공식 쓰면 돼? 근해 공식 써서 x값 구해서 답을 계산을 하면 되지. 됐어? 그럼 반대로 어떠한 x값이 만약에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x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거꾸로 우리가 뭘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금 했던 행동들을 해주면 돼.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추던지 아니면 뭐라든지 나눗셈을 하든지. 이게 지금 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야. 됐어? 그럼 이제 요 단원에서 뭘 할 거냐면 복소수를 가지고 규칙을 찾을 거야. 근데 복소수가 규칙이 없는 복소수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규칙이 없는 복소수들은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처리를 하자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규칙이 있는 복소수들을 배울 텐데 규칙이 있는 복소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런 애들은 좀 생략을 해도 되겠지? 이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i 몇 번 곱하면 1이야? 4번 이런 거 할 수 있지? 하율 i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1 안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좀 생각을 하고 규칙성 있는 복소수들을 유명한 복소수라고 해서 내가 네임드 복소수들이라고 붙여놨는데 걔네들을 하나씩 볼 거야. 누구부터 볼 거냐면 얘부터 볼 거야. 어떠한 복소수 z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제곱하면 얼마게? 얘는 제곱하면 i가 나온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됐어? 그러니까 제곱해서 i가 나온다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냐면 i는 몇 제곱하면 1이라고? 4제곱하면 1이라고? 그래서 z의 8승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z의 8승이 1인 거지. 그러니까 z의 8승이 1이다라는 건 우리가 8번 곱해서 1이 나왔으면 z의 9승은 얼마야? 그냥 z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우리가 주기가 8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8번 지나면 똑같은 게 나와. 그런 걸 이제 주기가 8이다라고 할 거고 8번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그 반복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 사실 진짜 너 손으로 눈 이렇게 하고 있어. 잡고 있어. 졸린 애들 그렇게 잡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만 주어지지는 않아. 아니 걔는 건드리지 말고 동을 멀쩡한데 복소수 z가 이렇게만 주어지진 않고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 진짜 완전히 달라붙게 주어질 수도 있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어져도 얘랑 같은 건지 잘 몰라. 근데 이제 미리 보고 갔으니까 너희가 알아야겠지. 그것도 어떻게도 주어질 수도 있냐면 1-i분의 루트 2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희가 눈에 익혀두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제곱했을 때 i가 나온 애들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얘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라고도 주어져 있어. 지금 저기 z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은 0에
근이다. 뭐 그렇게까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요거 3개 선에서 끝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얘랑 비슷하게 누구도 있냐면 어떤 복소수 z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도 있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어? z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는 애니까 얘도 8제곱하면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럼 이제 얘도 주기가 8인 친구겠지?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지지 않겠어?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 거기 밑에 써놨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익혀두고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아는 복소수인가 모르는 복소수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복소수만 나오면은 무작정 뭐 하고 있어? 곱셈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시간 좀 아끼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의미는 그거야.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저거 어차피 곱하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건 바보짓인 거야. 공부 왜 해?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이랑 수능의 차이가 그냥 정확하게 그거야. 수능 때는 사고를 해도 돼. 근데 내신 때 사고를 하는 순간 진짜 큰일 나. 내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수능을 못하는 사람이 되진 않나요? 아니야. 내신 때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은 거를 수능형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면 돼.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도 해야 되고. 왜냐면 처음 보는 문제도 나오잖아. 처음 보는 문제 나오고 그걸 맞춰야만 우리가 등급을 챙길 수 있잖아. 그럼 그걸 챙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미리 줄여놔야 돼.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네. 얘랑 네 번째 같이 하자. 얘들아 봐봐. 어이 봐봐. 얘랑 얘가 있어. 근데 나도 아직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둘 중에 누가 얘의 근이고 누가 얘의 근인지는 헷갈려.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요방 정식의 근인지 요방 정식의 근인지가 헷갈리면 못 써보면 돼? 근해 공식 써보면 되는 거지 그 순간?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생긴 애들 정도.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요 정도.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혹시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은 뭐 생각나는 거 있나? 그치? 30도, 60도 이런 게 생각이 나주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의 근이었나를 생각을 해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유도할 수 있지. x 세제곱은 1까지. 얘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까지 유도를 해낼 수 있지. 그래서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얘는 주기가 3인 거고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6승이 1일 거 아니야. 얘는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주기가 6이라는 거지.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선에서 끝나.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어찌됐든 너네가 이거 이용해서 무슨 집까지 할 거냐면 z의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니까 뭐 z제곱 더하기 1을 마이너스 z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z제곱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근각의 관계까지도 너희가 쓸 수 있단 말이야. z랑 z바의 관계 이런 것도. 근데 뭐가 잘 안 되냐면 z의 제곱이 z바다. 이 관계를 유도하는 건 아직 잘 안 돼. 근데 이제 요새는 얘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서 요거까지도 알아둬야 돼. z제곱이 왜 z바야? 봐봐, 식이 두 개가 있어. z3승을 내가 z 곱하기 z제곱이라고 쓸 건데 얘 1이지. 그 다음에 z 곱하기 누구도 1이야? z바도 1이지. 그러니까 얘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봐봐, 이거 복소수 방정식이지. 그럼 이 복소수 방정식을 보면 너희가 공부를 했다면 바로 z는 뭐라고 뽑아낼 수도 있어야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했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복소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다 a 플러스 bi를 대입해도 충분히 이런 복소수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친숙한 거니까 얘였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 z의 제곱이 마이너스 z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더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얘랑 연관이 있어. 특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라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2분의 1이랑 루트 3 여기 1이랑 루트 3 자리를 바꿀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이런 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친구를 알파라고 하고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야. 됐어? 어떻게 알아 이거는? 내가 해봤어.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야. 그리고 아까 내가 각도 얘기도 했잖아. 얘가 30도에 해당되는 애고 얘가 60도에 해당되는 애야. 그래서 2배 하면이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줄 거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공부하면서 뭐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요 베타라는 복소수까지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베타라는 복소수가 등장을 하면 얘랑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고, 베타라는 복소수랑 알파랑은 이런 관계가 있고, 베타라는 애는 신기하게 재제곱하면 i야.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아나요? 내가 계산했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알았지? 심심하면 너희가 계산을 해봐. 됐어? 그래서 이제 유명한 복소수들이 크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빼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가 항상 이런 형태로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형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 너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1번이랑 2번은 둘 다 주기가 8이라는 게 중요하고, 3번이랑 4번은 이제 주기가 3이어서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고, 4번은 주기가 비록 6이지만 다른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나온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거고. 됐어? 그래서 얘까지 같이 외워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까지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할 거야. 그다음 마지막. 내가 아까 내가 너희가 이거 세 번째 수업이잖아. 내가 이거 하나는 얘기할게. 제발 오늘부로 고집을 좀 꺾어. 니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나 여기는 타협이 없어. 제곱근 계산하는데 i가 뽑혀 있는 게 보인다? 그럼 나 무조건 지우고 다시 하라 그럴 거야. 아까 누군가는 루트를 뽑아내서 계산을 했더라고. 분명 아까 제곱근 계산하는 문제 있었지. 아까 누군가가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거를 루트 2 i로 뽑아서 계산을 했더라고. 그런 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진수있네. 얘들아 봐봐.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제곱근이 뭐야? 루트잖아.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 원칙이 그냥 딱 3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3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너희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A. A야. 내가 지금 부호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부호랑 상관없이 성립해. 제곱근의 정의야. 이건 그냥 제곱근의 정의야. 알겠지? 제곱근의 정의. 똑같은 루트 2개 곱하면 그냥 A가 나오는 거야. 됐어? 여기 안쪽에 어떠한 문자여도 상관없이. 됐니?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다른 걸 곱할 거야. 그럼 얘는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일단은 뭐 하고 시작할 거냐면 루트 A, B를 둘 다 쓰고 시작을 할 거야. 둘 다 쓰고 시작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또는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이제 요것보다도 얘네들을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지? 됐어? 그러니까 잘 봐.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루트 마이너스 6부터 쓰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까지 쓰고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 붙여 안 붙여? 안 붙여도 돼. 이 상황이 아니잖아. 둘 다 음수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 그다음 세 번째. 뭐야? 어떻게 써야 돼? 세 번째. 루트 A분의 루트 B. 그럼 얘도 뭘 쓰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A분의 B에다가 루트 씌운식을 쓰고 시작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이 언제냐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얘도 뭘 기억해줘야 돼?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상황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겁먹지 말고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하자라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써놓고 앞에 마이너스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애들 있을 거야. 선생님 저런 숫자 계산하는데 저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숫자만 계산하진 않겠지? 문자 계산할 때 너희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문자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숫자 계산은 i 뽑아놓고 계산하면 어떻게 틀리니?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왜 너희한테 i 뽑아서 계산하라고 가르쳤을까? 그 전에 선생님들이
몰라서? 아니 그게 원리니까 너희한테 가르쳤고 분명히 그 선생님들도 쓰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그렇게. 근데 너희는 그냥 고집 부리면서 써왔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꺾어야 돼. 큰일 나. 진짜로 시험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몇 년째 우려먹는 얘기인데 수학을 진짜 내가 본 학생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중3 11월에 그 해 수능을 던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영 나영 나눠져 있었을 때거든. 걔가 이제 중3 때 던졌어. 1시간 안에 가영 나영 다 풀고 다 맞았어. 그러니까 그런 애가 복소수 계속 아이 뽑아내서 하다가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물론 100점을 맞았어. 근데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시험 시간에 계속 검토를 했대. 그 한 문제만. 야 그렇게 시험 시간에 멘탈이 흔들려야 될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 발생 안 하려면 그냥 이거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나아. 야, 마음이 편한 거 아니야? 왜? 진짜야. 그래서 근데 이제 걔도 재수를 했지. 해학 때 수능을 좀 못 봐서 서울대를 갔거든. 어? 왜? 얘한 서울대가 졸려. 해학 때 수능을 못 봐서 서울대를 갔다고. 의대를 좋아하는. 그치. 우리랑 다른 사람 사무실 쓰는 거 같아. 손에 꺼내놓고 달라. 그래서 그렇게 꺼져입고 갔어. 그 내가 학생 때 했던 거 애한테 알려줬더니 그 새끼가 그 짓을 하고. 근데 그 같은 교실에 있던 애가 또 내가 가르치던 애라 내가 가르쳤던 애가 일렀어 나한테. 그 형 그 지랄하고 있다고. 아무튼 그래도 돼 얘들아. 수능 잘 보고 나면. 아무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너희한테 2개가 아니라 3개짜리를 곱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C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해 너희한테. 근데 얘네가 셋 다 음수래.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돼. 얘부터 계산을 하면 어떻게 쓰고 시작해야 돼? 루트 AB 쓰고 앞에 마이너스 한번 뽑아내야 되지.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할 때는 루트 뭘 쓰고 시작해? ABC를 쓰고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얘가 양수고 음수니까 이제는 그냥 원래 마이너스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만 써주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문자로 할 때 엄청 강력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요거를 좀 익숙하게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5분만 쉬었다 하자. 자, 5분만 쉬었다 하자 할 때 핸드폰 가지러 가지 마. 자리에 앉아서 자. 자리에 앉아서 자거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셔. 제발 쉬어.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 이런 거 좀 하고. 너희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이잖아. 근데 이렇게 서로 너희 자리도 좀 섞어갖고 그래 이제. 그 맨날 그 옆에 앉아 있는 애들이랑 앉아 있으면 재밌긴 하겠지. 너는 이 자리가 맞는 거 같아. 너네도 자리 섞은 거잖아 지금. 지금 때 일본인데요. 이거 아빠래. 고정. 잘했어. 시원이 오늘 안 주네. 누가 오늘 너랑 안 주네. 졸았니? 너랑 먹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350 분명히 800. 너네 학년 인원 400이 안 돼? 370이라. 원래 그런 거 원래 350 전후로 받으니까. 고인이요? 그러니까 배제를 가려는 이유도 그거라니까. 배제는 지금 고일 441명. 있어. 어제 배제고 내가 성적표를 딱 보내줬는데 그것도 추가. 전체 합차 2등. 거기도 있잖아. 추가 사람이 너랑 연결이야. 걔가 1학기 때 1등이었는데. 영어가 동점자 수 때문에 18등에서 2등급으로. 근데 가만히 좀 쉬어. 진짜 너그 개그 노스페이스 어디 가고 못 찍을 거 아니야? 나 추워서 이거 없어. 우리 하준이 우리가 그 새로 들어가면 다 전수 좀 해줘. 원래 네가 이 상태였잖아. 아니 내가 아니는데 준현이 앉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 근데 그거 알아? 승진이도 앉아. 그거 어제 도환이가 앉았는데 도환이가 졸렸거든? 졸리니까 그냥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 잠결려고. 야, 너 보는 거 영어 애들이 34점 받았어.
무슨 마인드가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그거 너무 어려워. 우리는 9시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근데 9시부터 약간 그 아, 기회를 근데 빠지더라고 그거 내가. 공부를 하고 논다는 거야. 그 지금 공부하면 근데 그거 최근에서 배운 그 상태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시를. 약에 의존하면은 약에 의존하면은 아니 근데 잠실 때 영업이 도전하고. 뭔 개소리야 지금 방송 우리도 안고 풀었어. 작년이랑 88점이었나? 나 2학년 때 50점이었어. 가능해. 근데 이번에 나 흥분했어. 동원이는 30점 먹고 교육은 잘 봤어. 시대인지에서 정확히 역사 보면 방학 때 그런 걸 왜 해? 그 시간에 수학해. 그들은 너무 얘들아 하자. 일어나. 많이 잤어. 준아! 사진 잠바부터 벗어. 하준이 그 면티 비싼 거 샀으니까 면티만 입고 있어. 면티 뭐 2장에 얼마? 진짜 무서워. 한 장에 12,500원짜리 빨리 너 상의 탈이 뭐였더라 이거 이름 뭐지? 개웃겨. 비싼 거니까 자랑해야지. 디스크 맞아. 디스커버인데 디커버인가? 아 디커버. 얘들아 졸리면 외투부터 벗어 일단. 아무튼 뒤에 문제 1번부터 보자. 얘들아 ABCD가 지금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Z1이랑 Z1 바 곱하면 바로 뭐라고 써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Z2 곱하기 Z2 바도 뭐라고 써줘야 돼?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 얘도 뭐라고 써줘야 돼? 얘도 그냥 바로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혈액끼리 곱하면 그럼 얘도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이렇게 되겠지. Z1이랑 Z2 더할 때 실수부가 A 더하기 C일 거고 허수부가 B 더하기 D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써보라고 넣은 거야. 그 뒤에 풀이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주면 돼. 그러니까 기억이 맞지? 됐어? 기억이 맞으면서 A랑 B가 자연수니까 A, B 수절상은 뭐가 나와? 3,1이 나오거나 아니면 1,3이 나오거나 근데 그 상황에서 Z1 더하기 Z2가 3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A 플러스 C 더하기 B 마이너스 DI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요 값이 3인 거고 요 값이 0인 거겠네. 그 상황에서 잘 생각해봐. A랑 C랑 둘 다 자연수인데 더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그럼 A가 3일 수 있어? 없지. 그럼 여기서 A는 1이고 C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 다음 A가 1이면 B 값은 얼마였다는 거야? 3일 수밖에 없지. A, B 수소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B가 3이면 D도 얼마야? 3. 그러니까 C 더하기 D가 C 더하기 D? C 더하기 D가 5네. 그래서 뭐 DN도 맞다. 이렇게.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 어차피 이거 계산했을 때 41이 나오는 케이스가 25 더하기 16 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5인 경우랑 B 더하기 D가 4인 경우 아니면 반대로 4랑 5인 경우로 그냥 케이스 나눠주면 되지. 그럼 이제 이 케이스도 A가 1일 때 C는 얼마야? A가 1이고 B가 3일 때 그럼 C는 얼마야? C는 4고 D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3이고 B가 1일 때 C는 2고 얘는 3 이렇게 되겠... 맞냐?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얼마야? 뭐 이상하다? 여기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얼마야? 17이 나올 거고 여기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3이 나오겠지? 그럼 이 경우는 해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차피 여기 케이스랑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혈례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2번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익숙해져 가야 돼. 계속 얘기할 거야. 얘들아 요 방정식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너희가 등식을 보면 이게
등식을 보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부터 구별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지 무슨 방정식이야? 복소수 방정식이니까 z를 뭐라고 하고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하고 당연히 a, b는 실수일 거고 뭐 하자야? 대입을 하자지. 대입을 하면 z 값이 나올 거야. 됐어? 근데 문제를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z 곱하기 z 바잖아. 그럼 너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내가 z 제곱 곱하기 z 바의 제곱을 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이거 25라고 바로 쓸 수 있나? 봐봐. 얘랑 서로 켤레지. 그러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25가 나오지? 됐어? 그럼 여기서 결론이 z 곱하기 z 바의 값은 얼마야? 플러스 얘가 5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안 돼. 왜? 얘가 항상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그건 뭐야? 양수인 실수지. 0 이상일 수밖에 없지. 얘가 항상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5를 골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들 많이 해야 돼. 어이구 3번 친숙한 문제가 나오네. 너 이거 오늘 중에 본 적 있니 없니? 이거 오늘 안 봤나? 봤지? 야 근데 언제 나온 거야? 24년도면 작년 거지. 너희 오늘 기출 본 거 언제 거야? 24년 거지. 작년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학교 시험에 거의 똑같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3월에 고1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월에 고2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야. 왜냐면 고2 애들은 뭘 보겠어? 1학년 전과정을 볼 거고 너희들은 뭘 보겠어? 3월에 중학교 전과정을 보겠지. 중3 때 거 아니고 중학교 전과정. 어찌됐든 얘들아 우리 이거 무슨 방정식? 복소수 방정식. 그럼 복소수 방정식이 나왔으면 뭘 대입하자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하고 대입을 하자고. 대입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어? a는 0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복소수 z가 뭐라는 거야? bi다라는 거지. 그럼 복소수 z가 bi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 그럼 얘를 아래쪽에다 대입을 해봐. 저 아래쪽 식에다 대입을 하는데 어떠한 복소수는 0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꼴로 정리를 할 때 난장판을 피우라는 게 아니라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모아봐. 어차피 너희가 z에다가 bi를 대입을 할 건데 뒤에 저기 k제곱 k제곱 플러스 2k-8은 이미 실수지. 그래서 z의 제곱에다가 bi를 대입하면 z의 제곱이 b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b제곱. 요만큼이 실수부일 거고 나 허수부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bi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실수부가 될 거고 여기서 b까지가 허수부가 되겠지. 근데 이제 얘는 0이라고 했으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인데 얘가 0인 경우는 b가 0이거나 아니면 k가 4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갈리지. 됐어? 근데 b가 0인 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되네? 아까 그 문제에서 안 됐구나. 얘들아 요건 돼? 오씨. 다시. 얘들아 그럼 b가 0이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k 값이 얼마를 얻을 수 있어? k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을 수 있지. k 값. 됐어? 그 다음 k가 4면 오히려 계산을 하면 b제곱이 얼마야? 16이 나오지? 됐어? 이건 그냥 b가 실수니까 괜찮아. 그래서 k 값이 뭐랑 뭐가 되는 거야 지금? k 값이 2랑 마이너스 4랑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k에다 1을 대입을 하면 1? k에다 마이너스 1.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b제곱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실수야 아니야? b가 실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건 2, 마이너스 4, 4 이렇게 3개다.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럼 4번 얘들아 이거 무슨 방정식? 복소수 방정식.
그럼 복수수 방정식이면 뭐 하자고? a 플러스 b를 대입을 하자고.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지. 어떠한 복수수를 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수능수가 나왔지. 그렇다는 건 알파는 아마 1 플러스 i의 몇 배일 거야? 루트 2분의 1배일 거야. 됐어? 그럼 베타네. 1 마이너스 i에다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실수배를 한 애들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얘들아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구했어. 그러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을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러면 케이스가 총 몇 개야? 이거 다 해보려면 케이스 4개지? 4개 다 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기억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네. 얘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곱하면 정확하게 값이 얼마야? 4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땡. 그 다음 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4제곱을 구하라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 값도 구해놨지. 그리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도 알지. 그럼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구하는 거는 쉽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니까 어차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더하면 0일 거고 얘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이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요 값은 얼마겠어? 요 값은 그냥 16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어차피 16이 되니까 뭐 상관없이. 됐어? 그럼 디귿 얘가 실수인지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아는 게 제곱값들을 알잖아. 그래서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한번 곱해주려고. 근데 분자분모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든 그건 그냥 취향 차이야. 크게 문제가 없다. 답이 달라지지 않아 어차피. 그럼 내가 분자분모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했다라고 하면 아래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뭐라고 계산해놨어?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계산을 해놨지. 그럼 위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지금 그냥 4i라고 계산을 하면 되잖아. 이러면 얘 실수니?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땡.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이걸 보고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해놓은 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면 내가 분명히 이유를 조쳐가면서 무슨 짓들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줘도 좋고. 나 5번. 오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복수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문제에서 Z 바분의 Z의 실수 부분이 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복수수 방정식을 세우기로 했는데 얘랑 얘 켤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우기로 했지? 그럼 실수 부분이 0이라면 얘랑 뭘 더하기로 했어? 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기로 했지 이렇게? 그럼 얘랑 얘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정확하게 실수 부분이 나오지. 그럼 얘를 일단 통분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정확하게 몇이 나오는 거야? 0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누가 0인가? 얘가 0인 거지.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몇 배? 2배로 계산이 되겠지? 됐어? 얘들아 다시 얘가 얘의 실수 부분이 0이다 라고 해서 얘랑 얘의 켤레복수수를 더하면 얼마다라고 한 거야? 0이다라고 한 거야. 됐어?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나왔고 요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제곱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하면 2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고 얘가 0일 거니까 따라서 자연수 ab니까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고 오이하의 자연수 ab니까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오겠어? a랑 b랑 같은 거 순서쌍 몇 개가 나오겠어 하준아? 잘 잤어? 그래서 5개가 나오겠지? 나쁜 새끼. 얘들아 일단 이런 조건이 나오면 그냥 요 값이 음수 다는 그냥 가볍게 바로 쓸 수 있지? 요만큼이 뭐야?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2BI지? 그래서 얘가 음수다라는 건 그냥 B가 음수다 요 정도로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1 플러스 Z제곱분의 Z랑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이 모조리가 무슨 수래?
모조리 다 실수래. 얘들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거 잘 봐. 여기는 스몰 m이라는 실수라고 둘 거고 여기는 스몰 n이라는 실수로 둘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방정식이 나오냐면 m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z 플러스 m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z제곱 마이너스 nz 마이너스 1은 아이씨 왜 이래 자꾸 nz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야. 를 귀찮겠지만 한 번만 더 해석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쓸 거야. 얘는 m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m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z와 z바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은 0의 두 근이 z바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어떻게 두면 돼? 같다라고 두면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다가 m을 곱한 값이 얘랑 같다라고 두는 게 맞겠지. 또는 여기를 양변은 m으로 나눈 값이 얘랑 같다라고 두면 되겠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따라서 m값도 n값도 몇이게? 1이겠지. 됐어? 그럼 m값 n값이 1이면 결국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떤 2차 방정식 나오지?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z값 구할 수 있어 없어? z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z값 구하면 z값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데 누구 가지고 걸러주면 돼? b가 음수다 가지고 걸러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어찌됐든 복수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분수 형태가 나오면 는 k, 그러니까 는 실수다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자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까지 작성을 해두면 좋아. 이런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거의 부분이 z바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얘랑 같은 방정식이다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얘들아 지금 살짝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이것만 주구장창 풀 거거든. 실수 조건 나오는 것만. 복수수 z가 a 플러스 bi고 문제에서 지금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래. 그럼 이제 우리가 복수수 방정식 세워야 되지. 어떻게 세워야 돼? 얘랑 얘의 켤레 복수수가 어떻다야? 얘랑 얘의 켤레 복수수가 어떻다야? 같다 라고 세워주면 되지. 이 새끼야 마이너스 1이라고. 아 n값 마이너스 1이라고? 아씨 그러네. 그럼 거기다 속삭이지 말고 좀 나한테 선생님 하고 아까 그때 그 넘어가면 되잖아 이거는. 아, 나도 대충 보느라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완전히 상해탈이 그래도 졸리네. 이거 잘 봐?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든 또 복수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다라고 하니까 그것과 그거의 켤레 복수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개가 같다 인 거고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바는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텐데 얘는 EBI지. EBI는 지금 A랑 B가 뭐래? 0이 아닌 실수래.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야? Z 더하기 Z바의 값이 1이니까 2A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복소수 Z는 어떻게 써주면 돼? 2분의 1 플러스 BI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지. 됐니? 그럼 보기가 어디까지 해결이 됐어 지금? 여기 보기 쳐다봐봐. 보기가 어디까지 해결이 됐어? 기억과 니은까지 해결이 됐지. 그래서 그러면서 디귿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디귿 얘들아 Z 곱하기 Z바 계산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지. 근데 B가 실수인데 0이 아닌 실수니까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럼 거기에 4분의 1 더한 건 당연히 뭐보다 크겠어? 4분의 1보다 크겠지? 그래서 Z 곱하기 Z바는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보기 디귿 또 끝. 그럼 8번 그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이런 식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바는 1이다. 저걸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고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데 서로 역수관계가 나오게끔 바꿀 수 있겠네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알파 더하기 알파 바분의 1이 2i라고 주어져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베타 더하기 베타 바분의 1 요거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알파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베타로 모조리 바꿔봐 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알파를 베타로 바꿔봐.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 바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알파 바분의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베타. 그럼 요 값이 2i네. 그럼 얘 2i네. 이렇게. 됐어? 얘들아 9번 더 쉬워. 이거 어제 윤기가 바로 눈치챈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얘들아 봐봐. 두 분의 합과 곱이 나왔어. 두 분의 합과 곱이 나왔으면 뭐 작성하기로 얘기했어 우리가? 방정식 작성하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z바. 그럼 이렇게 쓰고 그다음 뭐까지 알아? 얘면 x 세제곱이 1이니까 z 세제곱도 1이고 z 바의 세제곱도 1이겠지? 거기까지 안다라는 전제 하에 저 아래 값을 계산을 하는데 규칙이 있어 보이니 없어 보이니? 있어 보이면 우리가 규칙을 발견을 해야 돼. 얘들아 내가 글씨 안 쓸게.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넘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뭘 곱해야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걸로 넘어가죠? Z 한 번 곱하고 Z 바 한 번 곱해야 넘어가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도,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넘어갈 때도 Z에서 Z 바를 곱하지. 근데 Z 곱하기 Z 바가 얼만데? 1. 그럼 다섯 개가 다 뭐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내가 5 곱하기 Z 3승분의 Z 바의 3승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 이거 둘 다 값이 얼마야? 1. 그럼 답이 얼마야? 5. 그래서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건 너희가 직접 규칙을 발견도 해달라 그런 얘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두 정수 MN에 대하여 조건 가가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이야 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개수가 실수니까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두근 Z바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지. 됐어? 그렇다라는 건 조건 나가 두근의 합이 8이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제? 여기 요만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은 0의 두근 ZZ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근데 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되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써주면 16-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n값이 누구보다 크다? 16보다 크다. 이렇게 와. m값은 얼마를 얻었어? 마이너스 8이다를 얻었을 때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차피 m값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n의 무슨 값을 더해주면 돼? 최소값을 더해주면 되고 n의 최소값은 얼마야? 17. 끝. 얘들아 11번 패스. 그러니까 11번을 넣어둔 이유는 그거야. 주태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단원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 문제거든. 근데 혹시나 몰라서 복소수 문제니까 그렇게 나올까봐 좀 걱정이 돼서 넣었는데 일단 패스. 저거 이 문제가 필모에도 있을 거고 블랙라벨에도 있을 거거든. 그냥 셋 다 풀지 마. 나중에 학기 시작했을 때 풀자 이거는. 이거 시험에 나온 학교도 몇 학교 없어. 이게 몇 년도 거야? 2012년도에 나왔잖아. 나 학교 시험에 나온 거 딱 한 번 봤어. 잘 안 내. 이거는 좀 악랄한 문제라 저건 잘 안 내. 그러니까 연습 좀 천천히 해도 되지. 그럼 12번. 얘들아 몇 문제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얘들아 Z가 루트 2분의 1-i래. 자 이제 그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아는 애 어떤 애야 얘는?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애야? 마이너스 i가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8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애야? 8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 애야까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Z의 n승 더하기
z 플러스 루트 2의 n승 요거가 0을 만족시켜야 된대. 요거가 0? 0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계산을 해야 돼? z 플러스 루트 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나와. 그럼 z 플러스 루트 2를 내가 뭐 알파라고 둡시다. 얘를 알파라고 두면 알파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애야? i가 되는 애고 알파도 마찬가지로 8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는 애야? 1이 되는 애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럼 따라서 결국 z의 n승 더하기 알파의 뭐 이렇게 써? 알파의 n승이 0이 나오도록 하는 n값을 구해야 되는데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이런 거 구할 때 n에다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대입해 볼 거야 이런 걸? 당연히 다 대입해야 돼. 일단 주기가 몇이야? 둘 다 주기가 8이지. 둘 다 주기가 8이면 최소 몇 가지 대입해 볼 각오를 해야 돼? 8까지는 대입해 볼 각오를 하고 8까지 했어. 근데 규칙이 안 나와. 그거 어떻게? 중간에 계산 잘못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8 내에서 규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n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봐.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 0 나오니? n이 1일 때 z랑 알파랑 더하면 0 나와? 안 나와. n이 2일 때는 z제곱이 마이너스 i고 z가 알파 제곱이 i니까 0 나와 안 나와? 0 나오네? n이 3일 땐 나와 안 나와? n이 3일 때 안 나와. n이 4일 때는? n이 4일 때는 n이 4일 때가 나와? z의 4제곱이 얼마야? z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지.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안 나와. n이 6일 때는? n이 6일 때는? 나오네? 그럼 실제로 주기가 몇인 게 확인이 된 거야? 여기까지만 해봐도 주기가 4인 게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의심을 크게 안 해도 돼. 원래 주기가 8일 거였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주기가 4인 걸 의심을 안 해봐도 돼. 어쨌든 관련 있는 숫자니까. 됐어? 그럼 따라서 n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 6, 10, 14, 18, 22까지 총 몇 개? 6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복소수들은 결국 주기 파악할 때 정도만 써주고 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누가 달 용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은 그냥 차근차근 보여주면 돼. 대입해가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기만 잘 찾아줘서 멈추면 돼. 주기 찾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이거 선생님이 8까지 대입하라 그랬어 하고 8까지 다 써놓고 그 다음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 멈춰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알겠지? 진수 지금 눈 잡고 있는 거니? 그럼 13번을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얘가 4가 나온대 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온다라는 애는 얘네들은 뭐랑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뿔마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뿔마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2가 나오는 경우는 앞에 게 1이 나오고 뒤에 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 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뒤에 거가 1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는 계속 곱하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반복할 애고 얘 같은 경우에 제곱하면 i가 나오는 애지. 그러니까 얘랑 이제 비슷하게 반복을 할 애야. 됐어?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m 값이 몇이어야 얘가 1이 나와? 우리 방금 했는데? 얘 몇 제곱해야 1이 나오는 애라고? 얘들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면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는 애지. 그러니까 몇 제곱해야 1 나오는 애라고? 8제곱하면 1 나오는 애라고? 그럼 m 값으로 가능한 애들은 뭐가 있어? 8, 16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49 이하니까 48까지 가능하겠네. 그럼 n 값은 얘가 봐봐 i의 거듭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뭐가 가능한 거야? 처음에 2가 가능하지. 그다음 i는 주기가 4니까 6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능해? 46까지 가능하겠네. 그럼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누구랑 누구 더한? 48이랑 46 더한 94가 일단 나오겠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앞에 애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지. 그럼 걔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첫 번째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m값이 뭐인 거야? 4. 그럼 이 뒤로 주기가 8이니까 여기에다가 4
4씩 이렇게 더해 나가면 마지막 8씩 더해 나가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 44가 나오지. 왜 또 뭐? 그 다음 n값은 얘가 1이 나오려면 4부터 시작해서 8 쭉쭉 해서 어디까지? 48까지. 그럼 얘는 최대값 더하면 얼마야? 92가 나오겠지? 둘 중에 누가 커? 94가 크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뭐야? 사실 나도 귀찮겠지. 나도 일일이 다 쓰는 거 귀찮겠지. 근데 보여준 이유는 뭐야? 제발 너희도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다 확인해가면서 풀어.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덜 걸려. 막 하는 거랑 차근차근 하는 거랑 실제로 시간 차이는 얘가 훨씬 적게 나. 아니 시간 차이래. 시간은 얘가 훨씬 적게 들어. 막 하다 보면은 너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 그냥 생각하면 조금 천천히 써. 알겠지? 됐어? 케이스 분류 정확하게 하고 14번 얘네 둘 보이니? 얘네 둘 아는 애들이야 모르는 애들이야? 아는 애들이지. 특히 얘는 더 잘 아는 애들이지. 얘는 특히 더 잘 아는 애지. 베타는? 베타는 어떤 애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근이며 x의 대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걸 만족시키는 애가 베타인 거지. 됐어? 그럼 그때 알파랑 베타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니? 2분의 1이랑 2분의 1 쓰면 자리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알파를 제곱하면 베타가 나온다 했었고 알파의 세제곱은 뭐다라고 했었어? i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베타 세제곱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알파를 세제곱했을 때 1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학습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럼 그럼 이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 i가 되도록 하는 mn을 구하래. 됐어? 근데 이제 내가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알파의 제곱을 쓸 수 있지. 그럼 요식을 베타 자리에 알파의 제곱을 넣으면 알파의 m 더하기 2n승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이제 여기가 베타의 알파의 2n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m 더하기 2n이 나올 거고 문제 쳐다보면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됐어? 그럼 이제 그냥 뭐 하면 돼? 알파의 몇 승이 i야? 이거 다 찾으면 되지. 알파의 몇 승이 i야? 3승 i라고 써놨잖아. 됐어? 그럼 봐봐. 알파의 3승이 i면 알파의 몇 승이 1이야? 알파의 12승이 1이지.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12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인 거지. 그러면은 또 3 말고 그 다음 뭐가 돼? 15가 될 거고 그 다음 27이 될 거고 그 다음 39가 될 텐데 얘가 무슨 값이야? m 더하기 2n의 값인 거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최대값은 몇이겠어? 27일 수밖에 없지. 왜? m이랑 n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30은 넘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대값을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가려면 m값이랑 n값이 27이 되는 애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얘 존재하니? 그럼 9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존재한다 정도까지 확인이 되면은 얘를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개 쉬워. 마지막 진짜 쉬워. 아, 진짜 순식간에 끝나. 야, 말 따다가 들어. 저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는 얼마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a 곱하기 b는 1. 그럼 그랬을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의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잘못된 거. 그렇지? 얘들아 봐봐. 이거 무슨 계산? 제곱근의 계산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2루트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게 아니라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고 썼어야 돼. 다시 얘를 2루트 알파 베타로 바로 2루트 ab로 쓰는 게 아니라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썼어야 되지. 그러면서 뭘 확인했어야 돼? 둘 다 음수인가? 그러니까 얘를 2 루트 ab라고 써놓고 뭐 확인했어야 돼? 둘 다 음수인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둘 다 음수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돼. 루트가 나와 있을 때는 나는 제곱근의 계산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계산할 때만 좀 조심해주면 되겠지? 됐어? 응. 쉬었다 하자. 10분만 쉬었다 하자. 40분까지 쉬어.
아니 핸드폰 안 냈어. 못 냈어요. 야 못 냈어요 말이 돼? 아니, 수업을 시작해가지고.